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지사에게 JDC 이사 추천 권한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영리대학 허용은 논란 끝에 삭제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 심사에서는 JDC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도지사가 JDC 이사를 추천하고 도의회가 사업 계획과 예결산 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역사신흥공원 같은 경우도 외추 사업계획에서 숙박시설 위주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그렇게 변경하고 해도 도에서 아무런 통제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지정하는 그러한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서 연간 1,000억 원대의 수익을 거두면서도 지역 환원은 1%대에 그치고 있는 JDC 내국인 면세점. 수익의 5%를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어차피 관광공사라든가 관광협회라든가 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됐고 그에 대한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에 들어가는 재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영리대학을 허용하는 문제는 도민사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국회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1단계, 4단계, 5단계에서 사실 국회의원들은 못 넘었던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결국 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과제 75건 가운데 영리대학 등 3건을 삭제하고 JDC 도민참여 방안과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등 20건을 추가해 92건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6단계 제도 개선 과제는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달 말쯤 정부에 제출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공공임대주택 800세대를 건설합니다. JDC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첨단과학기술단지 49,000제곱미터에 1,000억 원을 투입해 젊은 층을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03세대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년 임대주택 402세대를 짓는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JDC는 201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올해 건축 설계 등 관련 용역을 진행한 뒤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 건축붐이 일면서 건축자재 생산 공장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밤낮 없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환경 오염 논란이 일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말주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아스콘 레미코 공장 떠나가라. 농촌마을 주민들이 피켓과 머리띠를 두르고 레미콘 공장 앞에 모였습니다. 레미콘 공장 측이 최근 아스콘도 생산하려고 설비를 늘렸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미 배기가스와 먼지로 주민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 20여 년 동안 가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그 삶의 질이 떨어져 갖고 도저히 그 생활 환경 자체가 많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거주 환경이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적법하게 다 그 절차들을 밟은 거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20, 30년을 작업을 했던 거를 갑자기 떠나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억지 아닌가요? 건축붐이 일면서 도내 곳곳에서 건축자재 업체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레미콘 공장을 이전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은 물론 농작물도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대형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녹록길을 드나들면서 교통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큰 차가 올라오면서 언덕바지에 쉬지 못하니까 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바로 이렇게 바로 나가는 데인데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거를. 위험한 걸 몰라. 그래서 접촉사고도 여러 번 났었어요. 지난해 제주 지역 레미콘 출하량은 337만 세제곱미터로 1년 만에 22%나 늘었고 공장 가동률도 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인구가 늘어 레미콘 공장 주변에도 주택이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예술인들이 독특한 문화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프리마켓은
지역 주민과 이주민들이 교류하는 제주의 관광 명소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제주시가 이곳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단속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프리마켓으로 이제는 관광 명소로 떠오른 세와리 벨농장. 예술가나 작가들의 수공예품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당근 주스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팔고 있습니다. 이런 프리마켓은 제주의 독특한 문화예술 장터로 자리 잡으면서 빠르게 늘어 이제는 30곳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는 음식물 조리와 판매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다음 달부터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중독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데다 불법 영업이라는 주변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9월 30일까지 자진해서 지금 바깥에 조리하는 행위 부분을 이제 자진해서 개선해 주길 바라고 있고, 다만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면서 이에 대해 프리마켓 운영자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단속을 유보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프리마켓이 제주 경제와 문화는 물론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의 화합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조례를 제정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우 안타까운 어떤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법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되기까지 시정기간 연장과 함께 제주도의회도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운영의 묘를 발휘하라고 제주시에 주문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주 감귤의 대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07년 40만 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는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으로 지난 1999년부터 4만 8천 톤의 감귤을 지원했지만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로 중단됐습니다. 갈수록 전기차는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충전 시설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유소 같은 개인 사업소에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전자제품 매장으로 전기자동차가 들어옵니다. 주차장에는 충전 서비스 업체의 유료급속 충전기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자 공공기관에만 있던 충전기가 상점에도 설치되고 있는 겁니다. 마트에서 충전을 맡기고 이제 쇼핑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지루함도 줄어들고 제가 필요했던 제품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충전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유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전이 주유소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땅을 빌려 충전소를 만들고 충전 서비스 업체가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말까지 이 같은 개방형 충전소 30군데를 만들어 무료로 운영한 뒤 내년부터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우리 전기차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충전소 사업을 이끌어가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유소 업계와 이 전기차 업계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하나의 시발점으로 생각을 하고 유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주유소와 카페, 숙박업소 등 개인 영업시설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주유기와 충전소의 거리를 6m 이상 확보해야 하는 데다 설치 비용도 4천만 원 이상이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9일부터 열흘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체류자 167명과 고용주 29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30일 동안의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제주신화 역사공원 등 공사 현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들어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8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중 해운회담에서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중국을 오갈 국제 여객선의 선종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서산시는 본격적인 취항 준비에 나서 취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전 MBC 이상원 기자입니다. 서산시 대산항 국제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지난 3월 준공됐지만 중국과의 협의 지연으로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해운회담을 통해 당초 논의된 쾌속선을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카페리선으로 변경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6년을 끌어온 대산항 국제 여객선에 관련해 모든 항로 운영 협의가 타결된 겁니다. 항로 개설 과정에 최대 난제로 꼽혔던 선종 변경 문제가 해결되면서 서산 대산항의 국제 여객선 취항 준비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운항 선박인 카페리선은 2만 5천 톤급으로 여객을 1,000명까지 태우고 컨테이너 150TU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6시간 걸리는 쾌속선보다 9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성을 고려했다는 게 선종 변경 이유입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선박 확보 등 제반 절차를 서둘러 국제 여객선 취항을 당초 7월 목표에서 4월로 3개월가량 앞당길 방침입니다. 앞으로 한중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최대한 내년 4월 중으로 취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충남도도 국제 관문항이 될 대산항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올해 안에 공포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산항에서 중국 산동성 룡해항까지 339km 거리는 중국을 잇는 100길로는 국내 최단 거리로 화물과 관광객들이 오가는 충청권 최초의 국제 여객 항로가 되는 겁니다. 한편 서산 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국 31개 무역항 가운데 6위를 차지할 만큼 서해 중부권의 물류 거점 항구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더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지금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면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초가을 늦더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22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7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하루에 가을과 여름 두 계절을 오가는 기온차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도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조금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2도 내외,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지역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쾌청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광주공항에는 짙은 안개로 인해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아침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 구름 많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공무직 노동조합 제주본부 고위 간부가 수천만 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한 뒤 뒤늦게 변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무직 노조에 따르면 고위 간부 A씨는 지난 2013년 7월 노조비 2,500만 원이 든 예금 통장을 해지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올해 노조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지불 각서를 쓰고 유용한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에 대한 제주도 의회 업무보고에서 삼다수 마케팅 전략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개발공사가 해외 마케팅을 위해 삼다수 마스터즈 골프 대회를 제주가 아닌 수출 대상 국가인 중국과 일본 등에서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개발공사가 지하수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나범리 주민들은 애월항 LNG 인수기지와 연결되는 LNG 공급 배관의 마을 안길 매설에 반대한다며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LNG 공급 배관이 다른 마을과 달리 공동주택이 밀집한 마을 중심지에 매설되는데도 제주도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의 토지 거래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토지 거래 면적은 2,500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외지인들이 취득한 토지 면적은 67%나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성산읍의 토지 거래 면적이 48% 줄었고 주변 지역인 남원읍과 표선면도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 지역 전기차 보급 사업비는 1,050억 원으로 당초 신청했던 15,000대의 절반인 7,500대 분만 반영됐습니다. 또 전기차 안전검사센터 건립비 등 전기차 인프라 구축 예산 100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